결혼을 포기했다는 말은 보통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프로포즈까지 한 뒤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이야기는 사랑이 식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덜 사랑해서 혹은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프로포즈까지 했지만 결혼은 포기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회사 회식이었어요. 늘 가던 고깃집, 늘 같은 자리, 늘 비슷한 얼굴들이었죠. 불판 위에서는 고기가 타들어가고 있었고, 테이블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발이 계속 리듬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술잔은 비는 것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빨랐고, 웃음은 이유 없이 커졌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팀장님, 한 잔 더 받으셔야죠. 막내가 벌떡 일어나 제 잔 위로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병에서 톡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누군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어 올렸어요. 이거 보셨어요? 다음 달에 조직 개편 확정이라던데요. 익명 게시판 캡처였어요. 인력 효율화, 선별 재배치, 팀 통합. 단어들은 모두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뿐이었죠. 효율화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은 농담처럼 가볍게 나왔지만 아무도 진짜로 웃고 있지는 않았어요. 상사가 고기 한 점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때는 말이야,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야. 큰 결정이요? 결혼 같은 거. 그 말에 시선이 한 번에 제 쪽으로 쏠렸어요. 누군가는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괜히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이 타이밍에 결혼 준비하시고. 그러게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웃었어요. 웃음은 분명히 나왔는데 얼굴에 붙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다들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도 몇 번 쳐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진동은 없었는데 괜히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화면을 켜자 밝은 불빛이 손바닥을 하얗게 비췄어요. 은채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나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웃음은 회식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다는 걸요. 양가 부모님 인사는 생각보다 매끄럽게 끝났어요.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적을 정도였죠. 은채 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더 주셨고 내 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를 3번쯤 반복하셨어요.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바쁘긴 하지만 다들 그렇죠. 아이 계획은? 천천히요. 모든 대화는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었고 아무도 분위기를 깨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기 전 은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준혁 씨, 우리 은채 마음이 여려요. 짧은 말이었는데 손을 놓고 나서도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집 앞 골목 가로등이 하나씩 켜져 있었죠. 불빛 아래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은채가 먼저 걸음을 멈췄어요. 오빠, 우리 오늘 잘한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했어. 한 발 더 가려다 내 발이 멈췄어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가 손에 잡혔거든요. 각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은채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에 걸렸어요.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이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두 번째에야 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반지가 가로등 아래에서 반사됐어요. 잠깐 눈이 부셨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골목 끝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금속 소리가 울리고 그 사이에 내 말이 잠시 공중에 걸린 것 같았어요. 은채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였어요. 나는 반지를 그녀 손에 끼웠고 일어나서 안았어요. 가로등 아래 우리는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어요.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 차 안은 히터 때문에 건조했어요. 은채는 입술을 자꾸 만졌고 나는 핸들을 조금 세게 잡고 있었어요. 은채야? 응. 우리 예산부터 정리해보자. 말이 나오자마자 숫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나는 지금 대충 1억대 후반 정도야.
예금이랑 이것저것.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출은 조금 있고. 잠깐의 침묵.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은채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어요. 손가락 끝이 서로를 문질렀어요. 적금 깨고 남은 게. 잠깐 멈췄다가 300만 원 정도예요. 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엔진 소리만 남았어요. 아, 그래.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괜찮아. 시작할 때는 다 그런 거지. 말을 하면서 나는 이미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있었어요. 숫자를 입력했다가 지웠고 다시 입력했다가 지웠어요.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메모장을 닫았어요. 그녀는 그걸 봤을까요?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몇 군데 더 보고 나서 은채가 말했어요. 오빠, 잠깐 커피 마실래요? 카페는 조용했고 창가 자리는 햇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은채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오빠. 응. 나 사실 할 말 있어요. 나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어요. 아버지가요. 은채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몇 년째 만성 신장질환이에요. 주 3회 투석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같이 다니셔? 네. 거의 붙어 있어요. 혼자 생활이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매달 고정으로 보내요. 생활비랑 기본 비용. 잠깐 멈췄다가 의료비는 달라요. 어떤 달은 갑자기 많이 나가고요. 말이 끝났을 때 카페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은채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병원이라는 글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등을 잡았어요.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컵 속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였죠. 화면이 켜지고 습관처럼 엑셀이 먼저 열렸어요. 새 파일을 만들고 파일 이름을 적었다가 지웠어요. 우리. 지웠어요. 결혼. 지웠어요. 잠시 멈췄다가 생활비라고 적었어요. 셀 하나하나에 항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월 고정 송금, 주거비,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한 줄을 비워두었다가 의료비라고 썼어요. 괄호를 열고 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의료비 불규칙.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잔액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어들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어요. 깜빡 깜빡. 나는 숫자를 고쳤고 엑셀은 묵묵히 다시 계산했어요. 한 번은 너무 낙관적으로 입력했다가 다시 지웠어요. 현실적인 숫자를 넣자 셀 색깔이 바뀌었어요. 빨간색. 그 색이 이상하게 눈에 오래 남았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려다 말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팔꿈치를 책상에 올렸고 손으로 얼굴을 한번 문질렀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었어요. 커서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병원 상담실은 너무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림자를 거의 만들지 않았죠.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일상적인 독립생활은 어렵습니다. 은채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의사는 우리를 한번 보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변수가 많아요. 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하지만 끼어들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요양시설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은채가 다시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의사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말했어요. 시설마다 다르지만 월 200에서 300 사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숫자는 확정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었어요. 범위였어요. 상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누르자 숫자가 하나씩 내려갔어요. 9, 8, 7. 은채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을 빼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어요. 은채 오빠를 만난 건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않았어요.
몸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죠. 준혁 씨, 그가 말했어요. 은채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럼 상황도 아실 거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채는 몇 년째 그 집에서 사실상 가장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말을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결혼하면 더 이상 남의 일은 아니죠. 나는 컵을 돌렸어요. 컵 가장자리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형님, 내가 말을 꺼냈어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범인은 정해야 합니다. 범이요? 네, 범이요. 같은 단어였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가족인데요? 그가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정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준혁 씨. 네. 은채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했어요. 이제는 누군가 같이 버텨줘야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럼요. 근데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산대로 걸어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영수증이 길게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웨딩홀 로비는 지나치게 밝았어요. 천장 조명은 그림자를 거의 지워버렸고 꽃 냄새가 진했어요. 상담사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어요. 이 날짜 정말 많이들 찾으세요. 달력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오늘 계약금 넣으시면 확정 가능하세요.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커플이 계약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펜소리가 또렷했어요. 여기 좋다, 그치?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카드 단말기가 내 쪽으로 밀려왔어요. 화면에 금액이 떠 있었고 승인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나는 카드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어요. 오빠. 은채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상담사는 웃음을 유지한 채 말했어요. 혹시 다른 카드로? 나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지갑을 닫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상담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네, 충분히요. 다만 날짜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은채도 따라 일어났어요. 로비 조명이 우리를 환하게 비췄어요. 환한데도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부모님 집에 갔어요. 예고 없이 간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어요. 된장찌개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고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어요. 왔니? 네.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늘 보던 조합이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에 네라고 대답했고 밥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은채랑은 잘 지내니? 나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네, 잘 지내요. 결혼 준비는? 나는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갈 더 떴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더 묻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 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은채네 집 사정이 좀 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살다 보면 다 있지. 나는 병원 이야기, 아버지 상태, 앞으로의 가능성을 간단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어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네. 우리도 늙는다. 그 말은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지 않은 말들이 많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물에 담그고 하나씩 씻어서 내려놓았어요. 접시가 싱크대에 닿을 때마다 딱 소리가 났어요. 일부러 세게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컸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TV 소리는 작게 켜져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 접시를 내려놓고 손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채는 그날 밤 내 집으로 왔어요. 비가 조금 왔는지 코트가 젖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도 그녀는 코트를 바로 벗지 않았어요. 오빠. 응. 아버지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대.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최악의 경우엔 집에서 모셔야 할 수도 있대. 나는 TV를 켜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시설도 다 다르대. 은채가 웃으려다 멈췄어요. 비용도 200에서 300이라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다르고. 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오빠, 나도 알아.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닌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 말 뒤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처음으로 의식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웨딩홀 근처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예식장 건물이 보였어요. 낮인데도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왔고 김이 조금 올라왔다가 사라졌어요. 계산해봤어. 내가 먼저 말했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나는 말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날 골목에서 꺼냈던 그 상자였어요. 뚜껑은 열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는 테이블 중앙에 멈췄어요. 은채는 상자를 보다가 나를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상자를 밀지 않았어요. 당기지도 않았어요. 현재로는 결혼할 수 없어. 숫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미래 계획도 꺼내지 않았어요. 은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해줄 줄 알았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카페 안의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컵 내려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은채는 상자를 집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그녀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켜지자 방 안이 너무 밝아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메신저를 열고 은채와의 대화방에 들어갔어요. 입력창을 눌렀어요. 문장을 썼어요. 지웠어요. 다시 썼어요. 조금 더 길게 썼어요. 또 지웠어요. 화면에는 여러 번 시작했다가 끝난 문장들이 겹쳐 있었어요. 전송 버튼은 계속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그 위에 닿지 않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불빛이 사라졌어요. 형광등 소리만 남았어요. 그날 아무 문장도 전송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내 지워지지 않는 문장은 남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도망치지 않고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선택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